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상한 브런치의 고상입니다. 새로 한 주가 또 시작됐는데요. 한 주 시작하자마자 여러분과 즐겁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슈퍼챗이 들어와 있는데요. 혜선백님, 자상한 고상님, 시애틀에서 항상 응원합니다. 가세현 식구들 사랑합니다. 저희도 구독자, 시청자분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김다니엘님, LA에서도 응원합니다. 가세현 식구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어, 이게 저도 이제 일주일 동안 내내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주말에 이제 김 대표님과 같이 방송을 하고 하니까 방송이 점점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말에 김 대표님과 방송을 같이 하다가 옆에 김 대표님이 없으면 좀 허전하긴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네, 국대 떡볶이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네요. 오늘도 점심시간이잖아요. 코미디에서 시작해서 코미디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코미디는 뭐냐면요.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우리가 서로 접촉을 피하면서 할 수 있는 인사법 저희가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랑합니다. 하트 모양으로 악수를 대신하겠습니다. 아, 아니 박원순이 이걸로 이 뻘짓 한번 했지 않습니까? 왜 저래요, 진짜. 아니 뭐 박원순 보면서 승부욕 느꼈습니까? 이러시지 마시고 좀 진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뭡니까 이게? 너무. 예, 그래서 오늘의 코미디였습니다. 오늘의 코미디. 그러니까 인사법 가지고 저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말입니다. 한번 튀어보겠다고 이거 하면은요 얼마나 지금 욕 먹겠어요. 지금 분위기가 이런데 참. 그래서 가끔씩 국회의원들 보면은 이 그 뭐랄까요, 세상에 대한 균형 감각 이게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박원순이 이거 한 거 보고서 야 나도 뭐 하나 들고 튀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해볼까 누가 시켰겠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그렇고 보좌관이라도 말리든가요, 비서진이라도. 근데 자 아무튼 뭐 크게 탈 잡을 건 아니지만 보기 좀 그랬다. 그리고 뭐 이것도 코미디입니다. 강철수의 모든 걸 걸었나 신당 가칭마저 안철수 신당 또 강철수를 미는 것 같습니다. 뭐 안 승부사 이미지 다지기 행보 중도 모호 무식한 궤변 불과 보수 통합 관심 없고 안 간다 신당 탈이념 탈진영 탈지역 표방 뭐 말이야 늘 나오는 말이죠. 근데 예전에 그 강철수 이미지가 얼마나 조롱을 많이 받았습니까? 과거에 그거였지 않습니까? 뭐 누굽니까? 이거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습니까? 이 사람이 보면 뭔가 정치력이 있거나 투쟁력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무릎팍도사 때 만들어진 이미지 그걸로 정치권을 그냥 부유해온 사람이죠. 둥둥둥둥 떠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지가 다 소진됐어요. 이제 와가지고 강철수로 이미지 변신을 한다?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저러면서 이제는 그러니까 목소리를 키우는 거, 그 말도 안 되는 누굽니까 이거는 안 통하니까 이제 단어 선택을 굉장히 공격적인 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젠 그 자기의 생명이라는 게 정치인 안철수로서의 생명이 다 했습니다. 지금 보고 있자니 그냥 안쓰러워요. 이것도 오늘의 코미디로 뽑은 겁니다, 제가. 네, 김의겸 불출마했다는 뉴스 봤는데 뭐 오늘 딱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뭐 불출마하게 됐죠. 예스 마담님, 고상님, 밴쿠버에서도 응원합니다. 저 하트 날리는 손모가지 비틀어서 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 진짜 보면은 표정이 뭔가 진짜 뻔뻔하게 이러고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안철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상과 그때는 그 2008년도였나요? 2009년도였나요? 무릎팍도사 때 나왔을 때는 그
특이한 컨셉, 그 긴 이미지로서 큰 성공을 거뒀는데 지금 보면은 세상이 원하는 것과 자기가 세상에 어떻게 비춰지는가에 대해서 그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세상이 무엇을 자기한테 원하는지. 네, 흑석 선생은 토사구팽 됐죠. 네. 자, 그리고 또 뭐 이것도 맥락은 코미디입니다. 정경심이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검찰에서 정경심이 동생한테 강남 건물주 발언 있지 않습니까? 그 문자를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두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노무현의 논두렁식의 사태가 생각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격을 했죠. 그러니까 진중권이 나서서 노무현 건들지 마. 뭐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기보다는 뭐 진중권 씨가 요즘에 코미디를 하루하루 우리에게 선사해주고 있죠. 그래서 코미디의 맥락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점심시간이잖아요. 재밌어야죠. 자, 진 전 교수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고 노무현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연결지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경심 씨 제발 노무현 대통령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그분을 추모하는 분들 상처받는다. 조국은 노무현이 아니다. 노무현은 조국이 아니다. 노무현과 조국의 가치관은 극단적으로 다르다. 함부로 뒤섞어 놓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글에서 노무현이 내 꿈이 문재인의 운명과 조국의 사명이 되더니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으로 귀결됐네요. 사람 사는 세상, 그것은 강남 사는 세상, 건물 사는 세상이다 라고 비꼬았다. 또 노무현이 언제 아들, 딸 명문대 보내려고 서류를 위조했나, 주식 투자로 4억 4천만 원을 16억으로 불렸나 라며 아니면 남의 명의를 빌려 금지된 투자를 했나 라고 했다. 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조국하고 노무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입으로는 온갖 정의를 다 얘기하죠. 노무현이 얼마 전에 돌아간 박연차를 베트남 서기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데리고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나의 친구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박연차는 그 이후에 베트남 정부에서 발주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권을 따냈죠. 뭐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삐아제 시계를 받았으나 논두렁에 버렸다라고도 얘기를 했죠. 삐아제 시계가 여러분 그 진짜 그 사치의 극치죠. 전부 다이아몬드로 팔목을 감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계입니다. 네, 연결이 왜 안 됩니까? 세상에 삐아제 시계 그거는요. 근데 글쎄요, 어때요? 한국 아저씨 아줌마가 삐아제 시계를 차면 어울리기는 합니까? 그게 너무 화려해가지고 랩하는 흑인들이나 어울릴 법한 시계죠. 그런 걸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뭐가 연결이 안 됩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정경심이 그 얘기 할 만합니다. 네. 강남 건물주. 그러니까요. 저는 뭐 노무현과 그러니까 딱 그겁니다. 그때 잠깐만요. 자, 연도가 생각이 안 나는데 노무현이 돌아간 해가 몇 년도였죠? 2009년이었죠? 그죠? 자, 그 채팅 좀 부탁드립니다. 2009년일 겁니다, 아마. 그때 노무현과 지금 2019년, 20년의 조국이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어떤 정의의 어떤 정수의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정의인 것처럼 행동했잖아요. 근데 뭐 강남 건물주 이런 얘기나 나오고 뭐 자식들 지금 뭐 위조가 한두 개가 아니라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2009년이죠. 네. 그러니까요. 이거는 무슨 자기들끼리 서로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참 제가 지금 허탈해서 웃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발생 2주 만에 입국 제한. 골든타임 놓쳤다. 자, 골든타임. 그렇죠. 지금 뭐 문재인이가 계속해서 뭐 안심하지 말라. 안심하라.
안심하라라는 얘기가 안심하지 말라라는 얘기로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과도한 불안 뭐 부추기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 반협박적으로 얘기했었죠. 그러나 그러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쳤다. 자,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가 14,380명, 사망자도 304명에 달한 데다 한국을 경유해 일본을 가려던 첫 번째 확진 환자 이후 처음으로 이달 1일 중국인 환자가 12번째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이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열흘 만에 66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상황이 급변하니까 지금 어버버버버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골든타임 놓친 거죠. 전문가들은 검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 탓에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한다.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주 초부터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려면 사례 정의를 중국 입국자 중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등으로 확대했어야 하는데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국내 감염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결과를 낳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골든타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렇게 골든타임 지난 정권을 얼마나 흔들어댔습니까? 이따가 또 다른 표현 하나 나오는데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대응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가정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랬으면 안 그랬을 텐데 저랬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 중에 이제 그 무한 가정의 도구로 잘 쓰이던 것이 뭐였냐면 골든타임이었죠. 골든타임 놓쳤다. 결국 본인들 골든타임 잡았습니까? 못 잡았죠. 네. 지금 채팅을 살짝 보다가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운동권의 실체를 모르는 자 우파가 아니며 노무현의 실체를 모르는 자 역시 우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결과론자들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를 껴맞추기 위해서 골든타임 했는데 본인들이 놓친 골든타임에 대해서 어떻게 사죄할 겁니까?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지적 나오죠. 후베이 밖에서도 5,400명이 감염됐습니다. 지금 자꾸 후베이성을 뭐 다녀온 호북성이죠, 호북성. 그쪽을 다녀온 사람에 대해서만 이제 뭔가 경계태세를 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후베이 밖에서도 지금 5,400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전문가들 중국 지역 다 막아야 효과가 있다. 후베이성만 입국 금지는 무의미하다라고 그러죠. 지금 보면은 중국에선 매일 1만 2천여 명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제가 주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 통계에 400만이 넘습니다. 1년에 400만 명이 넘는 중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요. 그게 하루로 따지면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후베이성만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뭐 이제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거는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는 확진자 맵이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후베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후베이성에만 국한된 문제로서 인식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지금 우리 정부가 중국에 가지고 있는 태도, 중국 정부가 우리에게 보이는 태도, 이거 생각해보면 뭔가 우리가 국가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놈의 좌익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지금 좌익 정부 들어섰는데 주권국가. 우리나라 주권국가 맞습니까?
전세기를 전세기라고 부르지 못하고 임시 항공편이라고 꼭 불러야 되는 그 사정. 이게 우리나라가 주권 국가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라 그러면 그런 사정이 있을 리가 없죠. 왜 그런 사정이 필요합니까? 참 제가 주말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옛날 주인님만 보면 자기도 모르게 허리가 숙여지는 그런 병이라도 걸렸습니까? 저는 80년대가 그립습니다. 제가 중국 얘기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80년대에는 우리가 대만을 자유중국이라고 불렀었죠. 그런 명확한 구분의 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그립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정부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정부,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중단, 2시간 뒤 말 바꿔 검토. 이게 지금 정부가 말이 계속 변합니다. 자,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자의 국내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중국을 통한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과 중국 여행 체류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박능후는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할 계획. 그런데 이게 2시간 만에 말이 바뀝니다. 하지만 브리핑 후 2시간이 지난 7시 40분쯤 수습본부는 해당 발표의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일부 수정한다고 기자들에게 알렸다.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해서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방법도 검토할 예정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것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을 바꿨죠. 이거는 아예 그냥 부정해버 일부 수정한 게 아니라 아예 그 바로 전에 했던 발언을 2시간 전에 했던 발언을 철회해버리는 겁니다. 그 사이에 누구한테 무슨 말이라도 들었습니까? 일부 수정이 아니라 말장난입니다. 전부 다. 저게 어떻게 일부 수정입니까? 무엇을 하겠다. 근데 무엇을 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 이건 취소죠. 철회입니다. 철회.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또 2시간 지나서 그마저도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2시간가량 지난 9시 20분에는 추가 수정사항이 있다는 공지가 나왔다. 기존 자료에 있던 중국 전역의 여행 경보를 현재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하고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될 예정이라는 문구를 중국의 여행 경보를 지역에 따라 현재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조정하는 방안과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변경했다. 마찬가지죠.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로 입국하는 중국인에 대해서는 관광 목적의 비자를 제한하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출국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여행 자제 권고도 검토하겠다. 이것도 그러니까 철수 권고로 바꾸는 것을 여행 자제에서 철수 권고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것도 2시간 전에 했던 발언을 철회를 하는 겁니다. 아예. 이것은 일부 수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마다 5시, 7시, 9시 내용이 5시에 한 말을 7시에 한 번 철회하고 9시에 한 번 철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었던 발표들이죠. 전부 다. 네. 참, 그러니까 저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냔 말이죠. 자, 그리고 지금 우한 사태가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권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갈 겁니다. 잘못 대응하면요. 저희가 이렇게 우한 뉴스를 계속 다루는 것이 정부가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뭔가 이상해요. 그리고 이 감염병이 도는 거에 대해서 중국은 이미 이제 이게 통제 불능한 상태로 지금 접어드는 것 같은데 이 감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나도 위험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정부가 무언가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촉구를 계속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문재인 싫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 죽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절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지금 뭔가 우리 국내 이제 확진자가 15명 수준이면은 필연적으로 극단적인 경우를 예측 안 해도 되는 수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감염자가 더 늘지 않도록 하는 거지. 이게 만약에 지금까지 보고되고 있는 중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사망 치사율이 2%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50명이면은 필연적으로 한 명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제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를 가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준까지 가지 못하게 하도록 정부가 자꾸 애매한 태도를 보이니까 강하게 촉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가면서요. 네. 이런 거 보십시오. 공항에 중국 전용 입국장 만들고 중국인 관광 비자 중단도 검토. 아니 전용 입국장을 만들지 말고 입국을 금지하라는 거죠. 이 보시면은 아니 공항에 전용 입국장 만들어 놓으면은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이 항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인천항 보십시오. 50만 명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평택항 28만, 군산항 16만, 부산항 2만. 이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저기다가도 전용 입국장 만든다고요? 전용 입국장을 만들어 한국인을 포함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기내에서 작성한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 정보를 이곳에서 확인한 뒤에야 입국을 허용한다. 박능우죠. 연락처의 경우 입국장에서 직접 연락을 해 연락이 실제로 되는지도 확인할 것. 아니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요? 저분들이 그러면 한국에서 안 돌아다닙니까? 아니 들어오면 격리시킬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 생기지 않습니까? 이분 제주도에서 닷새 동안 있다가 간 다음에 거기서 확진 판정 받은 사람이잖아요. 여행 중에 증상이 있었어요. 이런 사태 안 일어나냔 말이죠. 전용 입국장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무언가 하는 듯한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 중국의 심기를 가능한 안 건드리려고. 물론 중국과 척지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이 뭐 반발을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해야 될 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양쪽 눈치를 다 보고 있는 거. 국내 여론, 중국 눈치. 그 와중에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거죠. 네. 하여튼 중국. 자,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국민들이 이런 무서운 감염병에 대해서 정보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 정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은 최대한 조심을 시켰어야죠. 지금 이제 와서 나오는데 이런 것도 말입니다. 증상 없어도 안심 못한다. 정부 뒤늦게 무증상 감염 가능성 크다. 지금 보시면은 일본, 독일, 중국 무증상 감염 발생.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증상이 없어도 감염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니까 여태까지 정말 아주 시원하게 일축을 해왔죠.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요. 무증상인 경우에 감염이 될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실제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증상 감염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방역의 이제 절차에 굉장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우습다는 식으로 일축을 계속 해오다가 이제 와가지고 무증상 감염 가능성을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저러니까 못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이 병이
어떻게 해서 전파가 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려진 게 잘 없어요. 오늘에서 첫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이게 제가 어제 대표님하고 방송할 때에도 했던 말이지만 그 3번 환자, 3번 확진자 젓가락으로 집어준 만두를 젓가락으로 돌려줬는데 감염이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한일관 불고기요. 불고기를 거기는 이제 점원이 직접 이렇게 서빙을 구워서 서빙을 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뭐 침이 교환될 일은 없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정말 이게 비말 감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말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날아다니는 물방울인데 비말 감염이라고만 알고 있지 이게 어느 정도 접촉해서 감염이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남녀 사이에 키스를 할 정도가 돼야지 감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그냥 옆에만 있어도 감염이 되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면 아주 어 아주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접촉을 멀리하라, 사람 간의 접촉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권고라도 내리든가요. 국민들한테 이게 어느 정도 접촉 때 감염되는 걸 국가가 모르니까 그러면은 서로 멀리 어느 정도 거리를 최대한 유지해라. 개인적인 거리를 상당히 많이 유지를 해야 안심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이게 일본에서 발생한 병이라 그러면은 아마 지금의 그 온갖 좋은 말로 중국인들 혐오하지 맙시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방향성이라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좌익들이 친중적이잖아요. 이 사람들 그리고 반일 친중 아닙니까 이분들? 그러면은 이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그 반일을 넘어선 혐일이 머릿속 진짜 그 본능처럼 이렇게 심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 하고 있으니까 웃긴 겁니다. 중국 혐오하지 말라는 말 하고 있으니까요. 일본 야후에 떴습니까? 대만에서 치료약 성공했다고? 그러니까 태국에서는 지금 성공했다는 얘기가 사례가 보고가 된 것 같은데 대만에서도 지금 치료가 성공이 됐나 봅니다. 다행입니다. 자, 캐리 리님 어바인에서도 간결한 출근길 인싸뉴스 브런치 정규 방송 다 챙겨봅니다.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그 남가주 얘기가 나오면 제가 예전에 미국에 살 때 남가주를 너무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추억 속에 이름들이 막 떠오릅니다. 가주마트, 뭐 아씨마켓 이런 데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아씨마트였나요? 그 앞에 가면 호떡 같은 걸 팔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물론 갤러리아를 자주 갔지만 네. 뭐 호돌이 분식도 생각이 나네요. 네. 자,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 오늘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옷에 묻은 바이러스가 뭐 서너 시간 정도 산다라고 합니다. 열에는 약해서 끓인 음식이 안전하다. 자, 환자 가족 중에도 감염이 되기도 하고 안 된다. 그래서 바이러스 배출이 많은 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접촉하면 그렇지 않은 시기에 접촉한 사람보다 감염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니까 그 뭐 이제 바이러스 배출이 이제 더 많이 나오는 시기, 더 적게 나오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접촉을 하느냐, 밀접하게 접촉을 하는 것도 뭐 다르다. 자, 그렇다면 같은 시기 동시에 접촉해도 감염 여부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개인마다 체력이나 면역력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접촉을 하는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감염자 비말에 무조건 바이러스가 섞여 나오나 일반적으로 재채기를 하면 바이러스가 섞여 나온다. 단 비말마다 바이러스의 양이 다르고 어떤 침방울에는 바이러스가 없을 수도 있다. 어떤 비말에 노출이 되느냐에 따라 감염 여부가 결정된다. 대소변 감염 가능성 그 점막에 닿을 경우 가능하다. 이런 내용 우리가 모두 알고 있어야겠죠. 일반 마스크를 쓰면 효과가 없나? 물론 KF80 이상이라면 더 좋겠지만 침방울이 통과가 되지 않는 정도라면 일반 마스크도 충분하다. 안경을 쓰면 감염을 막아주나?
자, 눈에 침이 튀는 걸, 자, 점막에 이제 묻는 거를 막아줄 수는 있다. 그러나 안경 사이에 공간이 많아 완전한 바이러스 차단은 어렵다. 그래서 의사들은 뭐 고글을 쓴다. 손을 자주 씻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나? 눈이나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비말이 점막에 닿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옷소매나 손수건으로 막고 기침을 하라는데 거기 묻은 바이러스는 어떻게 하나? 소매와 손수건에 묻은 바이러스는 보통 서너 시간 정도 살 수 있다. 그래서 비말이 묻은 옷이나 손수건이 다른 사람에게 닿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에 남성 환자가 많은 이유로 청결 문제가 나왔는데 관련성이 별로 없다. 우한으로 출장을 간 사람 중 남성이 더 많다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단, 손을 안 씻으면 남녀 상관없이 감염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다. 확진자가 다녀간 곳에 가도 괜찮은가? 확진자 동선이 파악되면 보건당국이 방역을 한다. 살균제가 초밀입자라 구석구석 침투되고 또 물체에 묻은 바이러스는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이런 내용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될 내용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을 안다고 해서 이게 감염을 비말이 이제 점막 같은 데 닿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긴 점막이 없나? 아, 그렇죠. 역시 문과충입니다. 점막에나 이렇게 닿는 거를 막아야 된다라는 기본 원칙 같은 거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법하긴 한데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접촉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접촉을 했을 때 얼마의 확률로 감염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과도할 정도로 조심을 하도록 국가에서 유도를 했었어야죠. 그리고 우한에서 입국하는 모든 환자에게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과 뭐 향후 며칠 동안 이 잠복기 잠복기 이제 최대 2주까지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바깥 출입을 자제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라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했었어야죠. 지금 보면 지금 감염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제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3번 감염자였나요? 그 한일관 가셨던 분? 3번이죠. 3번이 6번한테 그렇죠. 3번 감염자를 지금 청와대 청원에 처벌하라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그럽니다. 지금 그 서명자가 그 수만 명에 달한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은 사실 그렇잖아요. 물론 본인이 조심을 했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감염병이 돌기 시작한 지역에서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알아서 좀 조심을 했었어야 하지만 그게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본인이 자각이 없었으면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처벌하라는 요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국가가 미리 가서 계도를 해줬으면 돌아다니지 말고 접촉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좀 강력하게 얘기했으면은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호포포님, 고상님 분석력과 표현력이 너무 좋아 늘 공감합니다. 책 집필하셔도 좋을 듯 항상 응원합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그나저나 올 연초부터 문재인이 계속 그 얘기했었죠. 그 개별 관광. 뭐 작년 연말부터도 계속해서 뭐 북한에 개별 관광 보내야 된다. 뭐 세 가지 형태로 막 제시하고 뭐 통일부에서 나서 가지고 비용 지원하겠다. 아주 정말 그 간절한 목마름. 어떻게 하면 북한에 우리 국민을 보내 가지고 돈을 쓰게 한번 해볼까? 그 정말 타는 목마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내비쳤잖아요. 근데 이거 사태로 지금 와가지고 저는 솔직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북한 관광 얘기, 금강산 관광 재개, 뭐 개별 관광 이딴 소리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해가지고 한번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신종 코로나 치사율 기존 2배인 4%에서 5% 추정. 위험 커지나 관심.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 중국 내의 확진자, 그 중에 사망자 이걸로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2%
살짝 넘게 치사율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그게 지금 확정적인 치사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건 뭐 기사에서도 나와 있고 하지만 어 뭐 이제 이것도 볼 필요가 있겠네요. 맨 밑에 보시면은 다만 치사율은 중국에서 환자와 사망자 수치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어 4%, 5%보다 증가하거나 낮아질 수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치사율이라는 건 유행이 종료된 뒤 최종적으로 봐야 하지만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사망자는 확인된 확률이 높은데 경증 환자는 누락될 수 있어 이들이 나중에 진단되면 분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치사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람은 이제 치사율이 낮아진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왜냐면은 경증 환자들이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병을 앓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치사율이 더 높아지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 병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2%로 속단하는 건 이르다. 그리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리고 잠시만요. 장하성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오전 내내 그 중국에 있는 그 우한 영사 얘기가 핫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장하성 대사는 뭐 하나? 중국 교민들 불만 터졌다. 자, 우한 총영사 대리가 권한을 가지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대응을 하고 있다. 총영사 대리가 대응을 못할 이유가 없다. 이거 장하성의 말입니다. 자,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총영사 대리라고 합니다. 총영사 대리가 총영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총영사는 어디 갔습니까? 일단 자, 지금 총영사가 부재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전 주 우한 총영사가 불명예스럽게 퇴직한 이후 주 우한 총영사 자리는 3개월째 공석이다. 총영사를 대신해 이광호 부총영사가 직무 대리를 맡고 있으며 총 9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이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빈자리는 민간의 협조로 메웠다. 우한 총영사관은 일부 교민들을 자원봉사자로 임명하고 전세기에 탈 교민들과의 연락에 나서기도 했다. 후베이성 한인회도 전세기를 통한 교민 이송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선 주중 한국대사관이 이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일 장 대사 장하성이 브리핑을 진행하기 직전 주말에만 신종 코로나 환자가 중국 폐렴 환자가 62명에서 198명으로 136명이 늘었다. 이후 주중 한국대사관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지난 23일 우한이 봉쇄되기 전까지 우한 총영사관의 직원을 파견하지 않았다. 23일 중국 당국이 우한 지역을 봉쇄하면서 새로운 파견 인력도 어려워졌다. 그런 거죠. 지금 우한이 봉쇄가 되면서 지금 우한이 되게 웃깁니다. 지금 총영사가 없어요. 없고 우한이 봉쇄가 되면서 인력이 모자란 상황에서 인력 파견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일부에선 전세기 투입 과정에서 중국 측으로부터 충분한 협조를 얻는데 실패한 것도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전세기 투입 과정에서 잠시만요. 중국 쪽 허가를 받지 못해 전세기 투입 일정이 차질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우한 총영사관의 설명이 미흡, 우한 교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자,
아까 또 나왔죠. 그놈의 골든 타임. 그놈의 골든 타임인데 그놈의 컨트롤 타워 또 나왔습니다. 본인들이 늘 야권에 있을 때 컨트롤 타워 얼마나 노래를 불렀습니까? 근데 지금 저 생 난리가 난 저 아수라장의 주한 총영사관에 영사가 없습니다. 총영사가 없습니다. 네.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아까 기사 보시면은요. 3개월째 지금 총영사가 공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 관련 문제로 불명예스럽게 퇴진했다. 이거 알아봐야 되겠죠. 자, 알아보기 전에 슈퍼챗 읽겠습니다. 에린님,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 사람 저는 사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을 이걸로 뽑으려고 하다가 워낙 이제 그 이름 뭐였죠? 좀 이따가 말씀드립니다. 그 뭐 눈물 펑펑 쏟았다는 그 얘기가 워낙 핫해가지고 이 사람을 타이틀로 못 썼으나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소식입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죠. 전세기로 교민 긴급 대피하는 중국 우한 수개월째 총영사도 없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현재 주 우한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웹사이트에는 직전 총영사인 김영근 전 우한 총영사가 공관장으로 소개돼 있다. 그러나 김 전 총영사는 지난해 3월 여성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게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 그해 11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자, 그럼 이 사람 무슨 발언을 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대학생 하나 사귀어서. 자, 이 사람이 김영근입니다. 김영근 총영사 성적 발언 무리.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건드리려고 하다가 그만두었던 여자 없어? 자, 뭐 이 사람이 무슨 뜻으로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듣기에는 총영사관에서 건드리려고 하니까 그만둔 여자 없었냐? 이런 식의 얘기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 공관장들이 그렇게 놀기도 했거든. 대학생 하나 사귀어가지고 그거를 놓고 오기가 순간적으로 너무 아쉬웠던 거야. 맘조이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 말을 들리는 대로 해석을 하면요. 해외 공관에 부임을 해가지고 뭐 거기 현지 직원 같은 사람 고용하겠죠. 대학생 같이 어린 아이들 보면 공관장으로 부임하면 나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현지의 어린 학생들 어린 사람 대학생 같은 거 하나 사귀어가지고 그거 놓고 오기가 눈에 밟혀가지고 아쉬웠다. 무슨 옛날에 현지처 문화 있었습니까? 저는 해외 공관장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현지처의 로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저래가지고 잘렸어요. 저래가지고요. 근데 이 해명도 정신 나갔습니다. 해외 공관 근무에 인연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앞뒤 말을 잘라 진위가 왜곡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안다. 아니, 앞뒤 말을 잘라 진위가 왜곡됐어요? 건드리려고 하다가 그만뒀던 여자 없어? 자, 저 표현이 앞뒤에 어떤 맥락을 갖다 붙이면은 저렇게 더러운 느낌이 안 날까요? 건드리려고 했다가 그만둔 여자 없냐? 아니 어떤 머리와 꼬리를 갖다 붙이면은 저 말이 다른 뉘앙스가 됩니까? 인연이요? 어떤 인연이요? 네? 미친 거죠. 네. 저게 어떻게 원래 해외 공관은 그러고 사는 데입니까? 어린 대학생 고용해가지고 응? 그런 인연들이 만연한 곳이에요. 참. 자, 그래서 김영근이 누군가 알아봐야죠. 1959년생 전라남도 영암 출신이고요.
뭐 지금 가족들이 이름이 다 올라와 있는데 가족들이 보통 이렇게 네이버 프로필에 올라오는 경우에는 뭐 가족들도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라는 거겠죠.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뭐라 그러죠? 클릭해서 들어갈 수는 없는데 뭐 이름이 다 있는 거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뭐 쭉 뭐 한국경제 정치부 한국경제 기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커리어를요. 그리고 학력을 보면 목포고등학교, 전남대학교 출신이네요. 목포고등학교라고 하면은 이제 저기죠. 전남 목포에 있는 비평준화 명문고등학교죠. 저기도 상당히 이제 그 인맥이 그 인맥풀이 아주 큰 인맥풀을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학교 집단이죠. 네. 왜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 지역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인맥 화려한 인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 나이 때면요. 네. 자, 그리고 자, 오늘 아침에 엄청 화제가 된 그 이야기 해야 되겠죠. 우한 영사 조원태 전세기 밥숟가락 얹어 대한항공 과하다. 자, 우한에 있는 영사가 경찰 출신이라 그러죠. 조원태가 전세기를 보냈는데 조원태 회장이 전세기에 밥숟가락을 얹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뭐, 그, 조원태 회장에 대한 뭐, 조원태 회장을 대신한 변명이나 뭐, 이게 뭐 어떻게 잘 됐냐, 잘못됐냐, 잘잘못에 대해서는 앞서서 이제 간결한 출근길에서 목격자 K도 했고, 간결이가 입에 붙어가지고, 앞에 강 소장님도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보단 이 사람이 쓴 글을 좀 보겠습니다. 글의 전문을 보면서 참 이 글을 보다 보니까 그 제가 고민정의 그거 있지 않습니까? 덜컹 721번 버스 기사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전문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아님 따뜻한 커피 한잔 하세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자, 첫 문장, 첫 문단. 마지막 전세기 333명 무사 탑승 이후 이륙 전문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9살, 7살 천둥 벌거숭이 둘 데리고 혼자 비행기 타는데 잘 가라는 배웅 인사도 못하고 비행기에서는 편한 자리는커녕 애들과 같이 앉지도 못해 움직이지도 못하고 2인 1실 좁은 격리실에 애 둘과 같이 힘들어하고 있을 아내 생각이 갑자기 나서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자, 여기서는 자, 가족과 여성이 등장하죠. 부인과 가족, 아기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야, 여기서도 우한 폐렴 사태, 중국 폐렴 사태 이런 말 안 쓰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해주신 부총영사님, 수많은 언론 전화로부터 저와 직원들을 지켜주시고 본부의 쓴소리를 마구 해댈 때에도 제 편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아부죠, 아부.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 되게 센스 있다. 실력은 없지만 그 뭐랄까요? 그 어떤 센스냐면은 뭔가 뭔가 한번 잘 나가보고 싶다? 정치하고 싶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소는 글 자체가 실력이 있는 건 아닌데 그 요소에 그 모든 거를 다 담아야 된다.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를 너무 이제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아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본인들 같이 근무한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언급하면서 이제 막 고맙다고 얘기하죠. 이거는 자기 인간미 어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이제 저는 여기 남은 교민분들을 다시 챙겨드려야 합니다. 오늘과 내일만 재충전하고 다시 고립된 다른 분들을 위해 일해야 해요. 마스크 등 구호물자를 나눠드려야 하는데 조금만 버텨주십시오. 빨리 회복해서 남은 분들 챙겨드리겠습니다. 다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니 무슨 이제는 마지막은 영웅의 출사표죠. 정말 뭔가 자기가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죠. 아니 공무원이 좀 담담하게 일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설쳐야 돼요? 반재벌 들어있고. 아, 그거 빠졌네요. 조원태 회장을 이렇게 힐난하듯이 쓴 부분은 제가 지금 슬라이드가 빠진 것 같습니다. 반재벌 있죠. 아부 있죠. 인간미 어필 있죠. 마치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어서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듯이 표현했죠. 아니, 공무원이 자기 혼자 잘났습니까? 정치적인 색은 왜 이렇게 심해요? 아니, 그러니까 낯간지러워서 못 봐주겠습니다. 저런 애들이, 그러니까 지난, 이 시기를 어느 때로 잡아야 될까요? 인터넷이 막, 처음 보급 단계 넘어서 가지고, 이제 인터넷이 이제 우리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을 때, 문화적으로, 사회 문화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게 2000년대 초반 정도부터라고 하겠죠. 그럼 그때 이후로 저런 식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스타가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쁜 본보기들이 쭉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튀어나오는데, 예. 참 진짜 못 봐주겠습니다. 저거 어떻게든 이런 풍토 있지 않습니까? 아, 저런 얘기하면 개념 발언했다. 지금 다행히 네이버 댓글창 보니까 전부 다 욕이에요. 굉장히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풍토를 바꿔가지고 저런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못 튀어나오게 만들어야죠. 이게 뭡니까 진짜. 보는데 정말 여기서부터 막 올라와가지고, 참. 지금 아직 뉴스가 남았는데요.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아까 이름 뭐였죠? 저 우한 영사? 이 뻘글 쓰네요. 이런 애들이 왜 자꾸 튀어나오냐면은 계속해서 그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신데렐라가 된 애들이 있잖아요. 이제 우익적인 발언하면 옛날에 공유라는 배우가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라고 했다가 얼마나 두드러 맞았습니까? 그러니까 좌익들은 막 튀어나와가지고 너도 나도 스피커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익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풍토를 바꿔나가야 되는데 지금 김상현 대표님 같은 분이 용기 있게 발언을 해주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정말 고난도 많이 당하셨죠. 근데 이런 사업가분들이 이런 발언을 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구나, 동지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도록, 그래서 다른 사업가분들도 이거 우리가 정말 숨죽이고 지낼 필요 없구나, 나오면 또 우리 나름대로의 동지가 있구나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황교익이 또 설칩니다. 이 사람 백종원 씨 물고 늘어지다가 떡밥이 없으니까 심심했나 봐요. 황교익 중국인 입국 금지 차별 혐오의 문구. 중국인 자체가 코로나인 것은 아니기 때문. 아니, 누가 몰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중국인 자체가 코로나라고 인식해가지고 중국인 들어오지 못한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체를 옮기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 그러면 아닙니까? 우리가 그 정도도 몰라가지고 저러는 것 같아요. 실존하는 위험 아닙니까? 근데 그 위험에 대해서, 그 위험이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경계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너는 혐오다라고 낙인 찍어가지고 하지 마라, 니네 천박하다, 왜 사람 혐오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에요. 이 사람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정권 초반에 그 문재인을, 제가 그 표현을 쓸 수가 없는데 눈물겹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눈물겹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진짜.
그 백종원 씨 물고 늘어지면 본인이 백종원 씨랑 동급 될 줄 알았어요? 네. 자, 그리고 자, 또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청와대 청원 올라왔습니다. 공항 나가서 입국하는 불쌍한 중국인들 따뜻하게 안아줍시다. 자, 이런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웃깁니다. 중국인들이 무슨 죄입니까? 중국인들도 피해자일 뿐. 살고 싶어서 자국을 탈출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중국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도 엄연히 인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방어무기 사드가 배치됐다고 중국 내 우리나라 기업들 시설들 때려 부수고 우리나라 국민들 모욕하고 공공연히 우리나라를 협박하는 말을 했어도 역시 그들은 우리가 따뜻하게 보듬고 가야 할 우리 같은 인류 동포입니다. 입국 금지요.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할 수 있나요? 그러지 말고 우리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줍시다. 그 솔선을 보이는 차원에서 그동안 인권, 이민족, 소수층, 소외계층 등에 잘하자고 말로만 자애로우심을 보여줬던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나서서 입국하는 중국인들에게 프리허그를 해줄 것을 청원드립니다. 꼭 가셔야 할 분 문재인 대통령님, 김정숙 영부인님,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님 이상. 이런 때에 우리의 오랜 친구이자 이웃인 중국을 위해 아무 얘기하지 않는 자유한국당 사람들 참 나빠요. 자, 이거 마지막에 반전 때문에 어저께 꽤 웃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서 프리허그 해주세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인이 황교익 가세요. 황교익. 중국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잖아요. 저도 첫 문단만 보고서는 약간 헷갈렸는데 여기 지금 처음에 제가 읽어드릴 때 처음에는 눈치 못 채신 분들 계시는데 그게 처음에는 저도 좀 아리까리했습니다. 헷갈렸는데 뒤에 보니까 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사드 배치 얘기 나오고 이럴 때. 그래서 뒤에서 문재인이 너나 가서 중국인들 프리허그 해줘라.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속 시원하죠. 네. 저기 청원 페이지에 들어가서 서명할까 생각 중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ARS 설명드려야 되죠. 네, 청원하고 올게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청원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직접 민주주의. 네, 네. 자, 네, 박수봉님께서 예쁜 슈퍼 스티커를 보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내일 또 이렇게 재밌는 소식, 딱딱한 뉴스보다도 이런 거 잘 발견해가지고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